여러분, 오늘은 또 반등하기 시작한 주식시장입니다. 이 주식시장 반등을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 그 민주당에서 있었던 그 금투세 논란, 금투세는 여러분 이미 법이 통과돼 있는 거고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2023년에 시행이 됐어야 되는 법이고, 그런데 이게 2025년으로 2년 유예가 됐죠. 그래서 내년, 이제 2년 유예된 게 벌써 2023년 지났고 2024년 다 지났고, 내년 1월 1일 날 시행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얘기가 많아요. 얘기가 많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 금투세를 그만하자,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5년 동안 5억 이렇게 얘기해. 이게 여러분 왜 5년 동안 5억인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해는 따고 어느 해는 잃고 주식시장이랑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5년 동안 5억 정도 번 거는, 그거는 비과세로 하는 것도, 공제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진성준 의원이 딱 잘라서 안 된다라고, 예정도로 시행돼야 된다.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지만 5년간 5억 면제 카드를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이렇게 해서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7월 26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7월 26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진성준 의원이 8월 7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취소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훈이 오늘 금투세 놓고 민주당과 합동 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저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제가 한동훈한테 요새 뭐라고 막 하지만, 저거 합동 토론회 제안한 건 정말 잘한 거다. 왜냐면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서로 연맥이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그랬어요 막 이렇게 서로 악마화만 하지 말고, 뭔가 결정을 할 건 결정을 해야 된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주택,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결국은 재산이라는 건 주식하고 부동산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그리고 서브로 주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재산 형성에 관해서는 정치권이 예측 가능한, 왼쪽 정부와 오른쪽 정부가 바뀌었을 때도 어느 정도로 변하는 거구나라고 유권자가 알고 투표를 해야 돼요. 문재인이 그렇게 주택 정책할지 몰랐던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완화하는 건 보수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 금투세 관련돼서는 전부 다 민주당 방식이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이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은 문파 여자들도 문재인 인이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랬던 사람들마저도 돌아서게 만든 게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같은 거는요, 이거 돈과 관련된 거고, 우리의 계급적인 거, 삶의 안정성, 노후 대책, 그리고 자녀 교육 대책, 뭐 그런 게 전부 다 재산 형성으로 우리가 미래를 생각을 하고 오늘을 마음을 편하게 사는 그런 게 이제 우리인데, 그거를 정치권이 함부로 건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인이 오빠고 훈이 오빠고 인정사정 없이 가는 거죠.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아무리 의석수가 적어도 그렇게 합동토론회하고 얘기하자라는 거, 이건 좋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오늘 이러면서 좀 오늘 쇼킹했습니다. 왜 쇼킹을 했냐면, 우파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자 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토론회하고 진성준 의원이 쭉 난리를 쳐서 한번 찾아봤어요. 차자를 봤는데, 제가 골치 아픈 걸 발견을 한 게 이건 겁니다. 전선을 분명하게 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부자 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 공공성 위기와 재정 확충 방안 모색, 이런 거를 7월 9일 날 이미 토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공공성 위기와 재정 확충 방안 모색,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토론자 이렇게 홍석한 정책국장,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강남대 교수,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참석했었던 분 한 분 한 분을 검색하는데, 너무 웃긴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뭐가 웃긴 게 발견이 되냐면 이렇게 보였는 거예요. 건강 증진 위한 세금 도입 및 재편 논의 요런 게 또 유호림 교수님 관련돼서 쭉 나오는데 거기서 건강세 및 설탕세 도입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세 및 설탕세 도입에 관한 논의하자. 야, 이거 PCG 이런 식의 접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나 우리가 기호식품 같은 거에다가 지금 우리가 담배하고 술에 세금 붙죠. 담배에도 몸에 안 좋은 거 하니까 세금 붙여서 교육세 내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술에도 세금 붙는데 그래서 우리 기호식품 중에서 건강에 안 좋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걷자는 거, 설탕 많이 들어가는 거에 세금 붙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억제시키자는 겁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유호림 교수 모여서 이렇게 건강 증진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송석철 교수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비만 문제와 건강세 도입 이런 발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대학교 유호림 교수하고 홍석철 교수는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여러분 지금 홍석철 교수가 누구냐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교사이자 그리고 요번에 국민의힘 정책 대장이었다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위원회 상임이사 하셨던 윤석열 정부가 했고 그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 건강정책 요번에 의료대란의 중추적 이데올로가도 이분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걸 등장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이제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스스로를 얘기를 하냐면 건강 경제학자 스스로를요 건강 경제학자라고 자기를 네이밍을 했어요. 나는 건강 경제학자야. 그리고 나서 이분이 쓰신 글들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의료 서비스를 노인이 점점 많아지는데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되는데 의료 서비스를 의사가 독점하게 하면 의료 서비스의 양이 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싸. 이분이구나. 안상훈도 안상훈이지만 결국은 의료 정책은 이쪽에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근데 저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지금 분명히 금투세 관련돼서 한동훈은 저쪽하고 토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서 세제의 종합적인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 윤석열의 그 조세 정책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 이런 사람과 아주 PC 묻은 얘기를 같이 하던 사람이 윤석열의 경제 책사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약? 개발본부장이다. 공약개발본부장의 홍석철 저출산위 상임위원. 이 저출산위에서 여러분 고령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이지 저출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도 아니고 고령화를 대비해서 의료 서비스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하고 본인을 건강경제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설탕세, 건강세 이런 얘기를 하셨던 좌파들과 같이 하시던 분이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 회복을 해야 된다. 공공재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 이 진영의
탱크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할게요. PC 못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알겠는 거야. 뭘 알겠는 거냐면 그 보수의 진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수의 진보라는 게 뭔지를 알겠는 거야. PC 묻은 보수인 거야. PC가 묻었는데 어떻게 보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PC 묻은 자칭 엘리트들, PC 묻은 엘리트를 그거를 보수의 진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수는 엘리트들 정치가 그게 보수고, 그리고 보수의 진보라는 건 PC 성향의 엘리트들이 하는 게 보수 정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의 정체성 아니겠는가. 그리고 윤석열도 뭐 저출생 수석에 뭐 이렇게 해서 홍석철 교수가 이 아젠다 세팅에 주도를 하고 이 사태를 벌인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좌파들이랑 저러고 놀고 있었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난장판이야.